우리 외할머니 댁에는 엄청 예쁜 연못이 있었어. 거의 파랑색에 가까운 초록색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투명한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엄청나게 예쁜 연못이었지. 근데 동네 애들한테는 절대 그 연못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를 했어. 왜냐고 물어보면 늘 똑같은 대답이었지. 애들은 몰라도 돼. 근데 절대 가까이 가지 마. 라고 말이야. 하지만 역시 궁금했어. 외할머니나 동네 어른들한테 연못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더 보고 싶었지. 나처럼 동네 애들도 마찬가지였는지 동네에서 놀 때마다 그 연못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 하지만 어른들이 워낙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고 우리 애들 사이에서만 도는 소문도 너무나도 무시무시했지. 저 연못에 가면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밑바닥이 없어서 빠지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 그러다가 내가 중학생이 되어서 외가에 갔을 때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동네 애들 타로, 지로, 하나코 이렇게 나까지 넷이서 제법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었지. 아, 타로랑 하나코는 쌍둥이 남매고 지로는 그 사촌 동생이야. 어쨌든 우리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서 왜 어른들은 그 연못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지, 요즘 세상에 정말 밑바닥이 없는 연못이 있을 리가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말들을 나눴어. 물론 나도 그 말에 동의했지. 결국 결론적으로 정말 그런 연못이 있는 건가? 혹시 어른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럼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 하는 분위기가 되었지. 연못이 있던 산 자체는 매우 낮은 산이라서 길을 잃어버릴지언정 밤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산으로 향했고 결국 3시간 정도 산을 헤매다가 유난히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이상한 곳을 발견했어.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부근만 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이 억지로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놓은 것처럼 생겼었어. 짐승이 지나다녔던 길조차도 없었지. 분명 여기야. 딱 봐도 수상하잖아. 제일 먼저 앞장선 건 하나코였어. 원래 왈가닥이었지만 남자 셋이 머뭇거리고 있는데도 나무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갔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나코를 따라갔어.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연못이 있는 거야. 연못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투명하고 정말 예뻤어. 하지만 너무 많은 나무가 햇빛을 가려 어둑어둑한 분위기였고 연못 옆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이 경치를 망치고 있었지. 처음에는 모두 신나했고 하나코는 미리 주워온 페트병에다가 연못물을 담기도 했어. 하지만 역시 그 옆에 있던 허름한 오두막이 모두에게 신경 쓰였나 봐. 일반적인 오두막이라기보다는 판잣집 같은 조금 길쭉한 건물이었는데 딱 봐도 너무 더럽고 수상하기 짝이 없었어. 산에 사는 마귀할멈이라도 살고 있을 것 같았지. 그때 지로가 마귀할멈이 있으면은 내가 때려주겠다고 라고 말하면서 오두막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 물론 우리도 뒤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이때까지 조용히 있던 타로가 나는 안 들어갈 거라고, 여기 있을 거라고 너무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하나코는 타로의 소심한 모습에 짜증을 냈지만
타로는 완강했어. 가고 싶은 사람만 들어갔다 오라고. 하지만 나는 같이 있어 달라고. 왠지 모르게 나를 붙잡더라고. 나도 솔직히 무서웠지만 그 오두막에 흥미가 있었는데 겁먹은 타로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서 같이 남기로 했지. 오두막으로 들어간 두 사람을 배웅하며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타로와 이야기를 나눴어. 왜? 저기 들어가는 게 싫어? 무서워? 저기는 싫어. 무서워. 근데 왜 하나코랑 지로는 보낸 거야? 하나코는 맨날 나한테 심술 부려서 짜증나. 지로는 동생인데 성격이 난폭해서, 그리고 허세 가득한 말만 해대니까 싫어. 그러니까 괜찮아. 저기서 죽는다 해도 난 상관없어. 왜냐하면 항상 잘난 척하면서 시끄럽고 나를 완전히 깔보고, 특히 지로는 나를 금방 때려버리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둘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죽어도 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마가미 씨한테 죽여달라고. 타로는 이상한 소리를 내게 내뱉었어. 마가미 씨? 죽여달라고?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타로에게 되물었어. 마가미 씨가 뭔데? 동네 애들은 다 몰라. 하나코도 지로도 몰라. 바보라서 모르는 거야. 나는 알고 있었어. 여기에는 마가미 씨가 있다는 걸. 키치즈 할머니가 마가미 씨에 대해 나한테 가르쳐줬어. 내가 걔네보다 똑똑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마가미 씨가 뭐냐고. 너는 나한테 친절하니까 도와줄게. 하지만 하나코랑 지로는 안 돼. 죽어도 돼. 마가미 씨한테 죽여달라고 할 거야. 타로의 단순한 푸념이 점점 더 저주처럼 변해가고 있었어. 타로는 침을 튀겨가며 둘을 저주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 연못에 웅크리고 앉은 채 얼굴만 내 쪽을 바라보고 그 이상하게 웃고 있는 타로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 그때 오두막으로 들어간 하나코와 지로가 너무 늦는다는 걸 깨달았어. 타로에게서도 떨어지고 싶어서 나는 오두막으로 향했어. 타로에게 거기 있으라고, 둘이 괜찮나 보고 오겠다고 그렇게 소리쳤지만 타로는 벌써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라고 말하며 그 이상한 웃음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어. 타로의 그 얼굴이 너무나 끔찍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지만 나는 그런 타로를 무시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 오두막 안은 연못보다 더 어둡고 이상한 냄새로 가득했어. 무언가 탄 냄새 같기도, 무언가 썩은 냄새 같기도 했어. 아까보다 더 심하게 구역질이 났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맨 끝방에서 아까부터 타로가 짖던 그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어. 너무나도 겁이 나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코와 지로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몇 번이나 주저하면서 겨우겨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나코와 지로가 있었어. 둘 다 타로와 똑같은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어. 너무나 끔찍했어. 너무나 무서웠어. 나는 뒤돌아섰어.
그러자 눈앞에 흰 자위가 떠 있었어. 실명한 사람 눈이 그런 것처럼 검은 눈동자에 하얀 막이 씌워진 것처럼 그 흰 자위만 두 개가 둥둥 떠 있었어. 나는 이해할 수도 없는 비명을 지르면서 벽으로 뒷걸음질 쳤지. 그리고 벽이 끈적끈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벽 전체가 끈적끈적했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내 앞에 있는 흰 자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내가 움직이면 쫓아올까봐 너무나 무서웠어. 그 흰 자위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어. 나도 저주받은 건가? 나도 죽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 더 이상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창문에서 벌써 늦었다고 했잖아. 타로의 얼굴을 반만 내민 타로의 얼굴이, 타로의 두 눈이 내 앞에 있는 흰 자위와 똑같이 변해 있는 타로의 두 눈이 변해 있었어. 타로가 웃고 있었어. 하나코도 지로도 웃었어. 흰 자위는 여전히 둥둥 떠 있었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나는 오두막을 뛰쳐나와 산을 내달렸어. 내 등 뒤에서 계속해서 그 망할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눈물과 콧물을 실실 흘리며 산을 내려와 동네에 겨우 도착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타로와 하나코의 할아버지였어. 늘 내게 다정했던 쌍둥이 남매의 할아버지는 입에서 하얀 거품 같은 침을 내뱉으며 엄청난 기세로 나에게 달려왔어. 너 갔었냐? 그 연못에 갔었냐고! 너무나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흔들며 다그치는 할아버지에게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 산에 들어가 연못과 오두막을 발견한 것, 타로가 내게 했던 이야기, 내가 본 흰자위와 끈적끈적한 것에 대한 이야기, 나를 제외한 세 사람이 미쳐버린 이야기, 그리고 아직 그 오두막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까지. 몇 번이나 혀를 깨물면서도 이야기하고 세 사람을 구해달라고, 내가 본 것은 무엇이냐고, 나도 죽는 거냐고, 그곳은 대체 뭐냐고 계속해서 소리쳤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너는 살았어. 그래, 너는 살았다. 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주셨어. 할아버지의 손자들은 남아있는 친구들인데 왜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거지? 머리가 핑 돌더니 그쯤에서 내 기억이 끊겼어.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부모님이 엉엉 울면서 정좌를 하고 계셨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친구들의 부모님도 그곳에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때 나는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묶여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내 몸이 아닌 것 같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겨우 눈만 뜰 수 있는 것. 또다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타로의 할머니가 입을 열고 말하셨어. 얘야, 할머니의 오른쪽 눈을 보렴. 타로의 할머니는 예전에 당한 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으셔서 의안을 끼고 계셨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할머니의 그 눈을 바라봤어. 왜요? 평소랑 똑같잖아요. 물론 가짜 눈이지만 그냥
할머니 눈이잖아요. 아까까지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그제서야 튀어나왔어. 내가 목소리를 내자마자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모두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다행이라고, 나는 살아남은 거라고 하고 나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 부모님도 나를 안고 우셨고 타로의 부모님까지 울면서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며 기뻐하셨어.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이상했어. 자기 아이들은 미쳤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아이들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직 모를 텐데 왜 나에 대한 원망 한마디 없이 저렇게 기뻐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다른 애들은요, 타로, 하나코, 지로는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어른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걔네 아침부터 쭉 집에 있었는데 얘야,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혼자 산에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혼자 산에 들어갔던 사람이 된 건가? 그렇구나. 그런 거겠구나. 애들은 거기 그대로 갇혀버렸겠구나. 미쳐버렸으니까. 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물론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타로와 하나코, 지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내가 2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외할머니는 건강하시고 매 계절마다 나는 외갓집을 방문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하고 타로의 부모님도 나에게 변함없는 태도로 친절하지만 내 친구들은 여전히 볼 수 없었어. 친구들에 대해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코는 시집을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 타로와 지로는 같은 회사에 들어가 함께 해외에 나가 있다고 말할 뿐이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외할머니까지도 마치 짠 듯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하는 거지. 물론 그게 진실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그때 분명히 본 그 흰자위와 끈적끈적한 것의 정체도 타로가 말했던 마가미님이 무엇인지도 여전히 알 수 없어. 타로가 말했었던 키치즈 할머니라는 사람도 동네에는 없는 사람이야. 부모님이나 외할머니에게 자세한 것을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너? 꿈이라도 꾼 거겠지. 너는 혼자 산에 들어갔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산에서 내려왔어. 연못? 그런 건 몰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렇게 그 연못에 대해 함께 이야기와 소문을 내고 다녔던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연못? 그런 게 있었나? 난 몰라.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라. 나는 앞으로도 매 계절마다 외할머니 댁에 방문할 거야. 타로, 하나코, 지로, 내 친구들이 살아있다면 정말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